그럼 여러분 이제 교목이라고 하는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 나무들 중에 막 얘들아 막 10m, 막 10몇 미터 막 자라는 그런 나무들 있어. 그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육사는 이 교목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자신의 얘들아 내면을 제시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여러분 신방한 적이 있어랑 남시유동 박시봉방이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 남시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갈매나무의 역할이 뭐였어요? 화자를 이상을 똑같이 표현해 주지.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이었단 말이야. 교목도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이야.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 교목의 상황이 화자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목의 상징성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여러분 1930년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과 여러분 작가가 여러분 1930년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반영론적 관점이나 표현론적 관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번 시험에서도 맨 앞에 1번, 2번, 3번 문제 좀 많이 쉽긴 했지만 여러분 그 폐건문학 이거 다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학 갈래에 대한 거 아마 여러분 지금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건 현대문학의 갈래. 여러분 문학사를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현대문학이 1910년대부터 20년대, 30년대, 40년대의 모습인데 우선 30년대의 저항시가 어떤 의의와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부정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그럼 그 부정 표현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상황, 화자, 태도 이거 그냥 옆에 다 정리해버렸거든.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참고하세요. 자 본문 시작해봅시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자 여러분 교목이니까 교목은 진짜 여러분 사람보다 진짜 몇십 배나 큰 나무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밑에서 인간이 바라봤을 때는 어디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냐면 하늘에 닿은 것처럼 아주 높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아요. 근데 하늘은 여러분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가고 싶지만 닿고 싶지만 갈 수 없고 닿을 수가 없는 곳이야. 그게 뭐예요?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푸른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이기도 하고 이런 가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 이상적 세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곳이야. 그걸 염원한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염원이라는 말 선생님 빈칸 안 만들어놨지만 이렇게 정리할 거야. 화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 자,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그럼 여러분 이 나무들을 대부분 몇백 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몇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얘는 꿋꿋이 외롭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얘들아? 어떤 드라마나 웹툰이나 아니면 만화 같은 거에서 막 500년을 산 여러분 무슨 신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 뭐 300년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드라큘라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거든? 여러분 너무 외로워서 미치겠다고 해. 왜? 자기가 혼자서만 몇백 년을 죽지 않고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월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나를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월은 부정적인 시였네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연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암담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한 현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시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놓긴 했지만 여러분 세모 표시라는 거니까. 자, 근데 그런 여러분 세월 속에서도 얘는 절대 꺾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 할 때 이렇게 휘어졌다고 해서 얘가 절대 변절하는 게 아니라 꺾여야 얘들아 이게 변절하는 거라고 했잖아. 얘는 이런 세월에서도 꺾이지 않고 계속 그냥 수수수수 자라고 있는 거야. 그 우뚝 남아서는 게 여러분 얘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굳은 의지를 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나무는요 지금 이제
뚝뚝뚝뚝 자라가지고 하늘을 닿으려고 막 이상을 추구하려고 점점 자라고 있는데 얘는 봄이 돼도 뭐 하려고 하지 않아 얘들아? 꽃을 피우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왜 봄이 되는데 얘들아 이런 꽃을 피우지 않겠다고 하냐면 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생명이거든 생명. 그러면 내가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을 바에는 꽃을 피우지 않고 계속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영양분을 꽃에 주지 않고 계속 나무를 위로 올려가지고 저 이상을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 대부분 자 나무나 꽃은 어떤 게 자연의 섭리냐면 자기 후손을 만드는 게 걔네들의 목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꽃을 키워서 그 꽃이 씨앗이 돼가지고 여러분 자기 후손을 남겨야 되거든. 이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얘들아 목적이에요. 근데 얘는 꽃을 피우지도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 후손 남기거나 자신이 얘들아 뭔가 목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하겠다? 이상을 위해서 자기 계속 올라가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꽃을 피우지 않겠다라는 건 꽃이 부정적이라는 말이라기보다 이러면 꽃조차 피우지 않고서 자기는 굳건히 우뚝 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차라리 봄도 꽃 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이런 세월 여러분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자 이런 꽃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얘들아 목적이거나 내가 바라는 거거나 혹은 여러분 나의 어떤 자손일 수도 있고 어떤 모든 긍정적인 말이거든. 그래서 행복이라고 저는 여기다 없을게.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부정적인 시대 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서라도 행복을 포기해서라도 자기는 계속 이상을 향해 나아가겠다. 자 다른 말로 이런 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생명에 대한 이 일제에 절대 내가 빌붙어서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빌붙는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 쓸게 얘들아 영합이라고 해. 이거는 여러분 그 영합이 뭐냐면 결합돼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일제에 빌붙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빌붙어서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이 부정적이라는 말보다는 꽃은 그 순간의 행복, 순간의 아름다움, 순간의 어떤 목적인데 그런 것들보다는 자기는 계속 나무를 키워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걸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굽힐 수 없는 신념과 여러분 의지가 드러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조금만 더 정리해보자. 여러분 여기 옆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년을 봤으니까 암담한 시대 현실은 여러분 우리 무슨 표시하기로 했냐면 세모 표시하기로 했어.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 부사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사어들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주는 부사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사어들은 선생님이 동그란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1년에서 여러분 부사 크게 2개 찾을 수 있어. 우뚝이랑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라는 건 내가 이것 말고 이것만 이런 의미거든.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정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 부정 표현을 우리 이렇게 밑줄 그어버리자. 그게 어떤 거냐면 말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하라는 여러분 무슨 존댓 의미를 썼어요? 명령어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부정 표현들은 하자가 단호하고 하자가 강인하고 하자가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여러분 제시하는데 그걸 명령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명령형이 바로 뭘 형성해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될까? 말하는 단호한 어조, 강인한 어조, 그치? 여러분 명령형이랑 이런 부정 표현이 이게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연도 한번 가보자.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끝없는 굵은길을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자, 이러면 여기서 보세요. 나무한테 얘들아 막 여기 거미줄이 막 달라붙어. 근데 여러분 거미줄은 어떨 때 생겨요?
낡은 집이나 그치 여러분 되게 오랫동안 뭔가 방치되어 있을 때 이런 거미줄이 생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는 아까 뭘 버텼어 얘들아? 그 오랜 세월을 버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에 막 낡은 거미줄이 막 칭칭 감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낡은 거미줄은 나무가 얘들아 지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거든. 그러면 얘도 약간 세월이랑 의미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낡은 거미줄은 일제강점기나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갔었지만 여러분 그 봉황새 학교에서 하긴 했었죠? 학습지로. 응. 그 봉황 나온 거. 그 봉황새 나온 거 제목 뭐더라? 내가 방금 생각 안 나. 그 안에 안 했어. 한 반 있고 안 한 반 있구나. 너네 안 하니까 시험 범위 빠졌구나. 그 학습지로 어떤 반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준비했었거든요. 거기 봉황새 나오는데 거기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상황이 들어가. 근데 그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이 어딜 가냐면 궁궐을 가. 근데 그 궁궐이 다 낡아갖고 거미줄이 막 칭칭칭칭 감겨 있어. 그러니까 이 거미줄은 그 시대나 몰락한 모습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거미집을 휘두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끝없는 꿈길에 설렌대. 여러분 설레는 꿈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설렌다는 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되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럼 화자가 설렐 게 뭐가 있을까? 화자가 바라는 조국, 광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꿈없는 꿈길은 광복을 얘기하거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억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억압에서 풀려나야 광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억압이 해방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해방하고 자유를 둘 다 쓸게요. 아이고 이러면 그 자유를 먼저 써야 하는데 그 조사가 안 맞긴 한데 얘들아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이러면 자 여러분 광복하거나 해방하고 이러면 자유를 향한 투쟁의 길이 너무 설렌다는 거야. 아무리 얘들아 내 몸에 칭칭칭칭 낡은 거미줄이 얽혀 있고 암담한 현실이 있어도 자기는 여러분 이 투쟁을 하는 그 길이 너무 설렌다는 거야. 여러분 이육사는 여러분 그 수많은 여러분 이제 그 시인들 중에서 물론 독립에 대한 시를 쓴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총칼을 들어서 싸운 의열단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총칼 들고 전쟁터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여러분 그런 시인들보다도 투쟁하는 이 길이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게 즐겁고 설렌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광복이 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투쟁의 길 설렌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마음은 절대 뉘우침이 아니래요. 그러면 뉘우침이 아니라는 건 자기가 이렇게 설레고 투쟁하는 걸 뉘우치지 않겠다는 거잖아. 뉘우치지 않겠다는 건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혹은 이거 하나 더 쓸 거야 얘들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 화자가 여러분 자신은 절대로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의지를 뭘로 제시하냐면 아예라는 부사어로 제시하네.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부사어는 동그라미 표시하기로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부정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표현 이렇게 정리하고 자 마지막 그러면 3년 한번 봐보자. 자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높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가 생길 거냐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이 그림자가 어떻다고 지금 설명해 얘들아? 쓸쓸하대요. 여러분 아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우뚝 서가지고 계속 꽃도 피우지 않고 계속 하늘을 향해서 혼자만 싸우고 있잖아. 그게 너무 쓸쓸하네. 그러면 이 검은 그림자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조시어야. 왜냐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도 여러분 이 색채 이미지가 여러분 부정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비가 안 만들어놨지만 여러분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 시대의 암울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 자, 마침내 호수 속의 깊이 고꾸러져서 좀 봐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호수가 있나 봐. 그러면 호수에 이러면 이렇게 근처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이런 호수 속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림자도 있고 호수에 비치는 모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무 꺾였네요. 호수 속에 있는 모습은. 그럼 호수 속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 있는 이 나무의 모습은 그 호수성만 보면 나무가 꺾여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럼 나무는 죽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호수는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호수가 죽음의 이미지냐면 호수에 비친 나무가 올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꺾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죽음의 이미지를 이 호수가 만들어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문화가 배웠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물이 죽음의 이미지 나타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여기서도 물이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깊이 거꾸러졌대. 그러면 거꾸러졌다는 건 계속 높이 우뚝우뚝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꺾인 것처럼 보이잖아.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하강의 이미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거꾸러져도 차마 바람은 흔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호수 속에 내가 꺾인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나무를 어떻게 할까 도와줄까 아니면 힘들게 하는 애들일까? 힘들게 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호수 속에 거꾸러진 이 나무는 바람을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럼 여러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강의 이미지를 쓰기는 썼지만 죽음의 이미지를 쓰기는 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각오를 제시하고, 자, 바람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외부에게 가해지는, 여러분 우리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의 눈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가해지는 뭐라면 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혹은 여러분 그 유혹 혹은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바람은 그 여러분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에서 눈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아무리 나에게 억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비장한 결의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생님 지금 3년 된 아래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극한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이런 극한 상황이 와도 이겨내고 싸우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결 의지가 바로 저항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항 시인이고 이 1930년대의 저항 시라고 불리냐면 이런 모습 때문이야. 극한의 상황이 와도 싸우기 때문이야.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이 3년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해야 돼. 여러분 자, 우리 아까 검은 그림자 세모 표시했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어떤 게 들어가면 또 부사어가 들어가야 돼요. 내 의지를 드러내는 부사어는 얘조차 나를 아무렇게 흔들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못해라. 그치? 부정 표현 들어가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빈칸 다 채워넣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봐 얘들아. 자, 여러분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한번 봐주시면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 밑줄 그어놨어요. 자, 밑줄 그은 부분만 보시면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한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이때 여러분 이웃사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고 그럼 여러분 의열단은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진짜 나 무장 투쟁하고 자기 목숨 버리면서 막 진짜 싸우고 막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단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죽음을 뭐 했다고 했지? 각오했다고 했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과 자유에 대한 염원을 노래했는데 여러분 독립에 대한 그 열망은 여러분 어디에서 잘 드러났냐면 어떤 시였냐면 푸른 하늘과 끝없는 꿈길 이런 단어에서 잘 드러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품이랑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시의 의미는 여러분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도 정리하긴 했지만 여기다 더 자세하게 써놨거든. 안기가 한번 얘들아 이거 한번 잘 공부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무조건 나오는 문제 교목과 화자를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분 교목은 세월에 불타고 우뚝 서 있는데요. 화자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계속 서 있고 계속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교목은 낡은 거미줄을 휘두르고 있는데 여러분 화자는 그런 안락 여러분 안락이라는 건 꿈, 행복 이런 것들이야. 행복이나 안락함을 거부하고 가압한 시대에 맞서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교목은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있는 검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 화자는 구차하게 살지 않죠. 죽으면 죽는 거지. 왜 내 생명을 빌미로 너네한테 구차하게 울겠니? 나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의지가 드러나거든. 그러면 교목이든 화자든 둘 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모습이 비슷하지? 그게 아까 뭐라고 했더라? 동일시를 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인동차랑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인동차는 내 의지나 나의 어떤 여러분 이 동일한 시대 상황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얘는 교목이라고 하는 자연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 태도가 드러난다면 무조건 맞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인동차라고 하는 이 지문은 여러분 그 교목 다음에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거랑 이생주장전 혹시 나가고 있어? 이생주장전하고 유충열전 이렇게 두 개 나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생주장전이랑 인동차 이렇게 두 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두 개 가지고 와야 되나? 네. 여기까지 합시다.